자, 개념부터 정리할 겁니다. 자, 여러가지 방정식 시작하자. 자, 여러가지 방정식은 일단 2차 방정식까지 우리가 배웠잖아. 그거 아닌 방정식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고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 고차는 3, 4차를 의미합니다. 자, 이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어떻게 푸느냐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로 돌아가 볼까? 우리 3, 4차식의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했지, 승현아? 3, 4차식의 인수분해 방법, 뭐랑 두 가지를 이용한다 했잖아. 뭐였더라? 인수정리랑 조립제법.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3,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써서 결국은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3차식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나? A, B, C는 0꼴로 인수분해가 되면 요 A, B, C가 각각의 1차의 인수들이야. 그러면 A, B, C를 곱해서 0이 됐다라는 건 A가 0이던가 또는 B가 0이던가 또는 C가 0이다라는 걸 갖고 우리가 여기서 근 세 개를 찾아낼 거 아니야. 4차식이면 1차의 인수가 4개가 되겠죠. 그럼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B가 0이면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해서 각각 4개의 근이 구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좌변 인수분해가 된 거잖아. 그럼 이 인수분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이용하느냐?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3,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를 한번 보면 이런 거지 뭐. 자, 바로 연결을 시켜서 이제 봐볼게. 자, 우리 교재에 694번 대표 유형 1이야. 얘를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자, 여기에서 가장 큰 근하고 가장 작은 근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얘가 지금 3차 방정식이야.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인수정리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x 대신에 대입해서 0이 되는 것을 찾는 거야. 그치? 그러면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0이 돼? 1 넣으면 0 돼? 플러스 3, 마이너스 3, 0 되지. 그죠? 그러면 1을 넣어서 0이 된다라는 건 얘 좌변을 인수분해했을 때 인수로 x 마이너스 1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나머지 요 2차의 인수, 몫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을 찾아오겠죠. 그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를 자, 얘가 0이 되는 값 1이니까 1로 나누는 거야. 그죠? 1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서 곱하면 오케이 0 나왔어. 그러면 이게 2차의 몫들이니까 그죠? 몫의 개수들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2차는 우리가 이걸 보고 인수분해를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죠? 그러면 0일 때, 0일 때, 0일 때 구하면 x는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1. 3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근이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냥 3개 근을 모두 구했고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은 베타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근 알파는 2고 가장 작은 근 베타는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그지?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도 한번 해야겠다. 뭐 할 거냐면 도대체 대입해서 0이 되는가? 1 넣었는데 0이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었는데 0이 안 되면 2 넣어보겠지? 마이너스 2까지 넣어보겠지? 근데 그게 다 안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살짝 고민이 심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 도대체 얼마나 0이 되느냐? 그치? 그 대입해서 0이 되는 각 후보 뭘 넣어보라 했지? 빨리 기억에 더듬어서 얘기해봐. 1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넣는데 안 돼. 그거 도대체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 후보를 찾는 게 있다 했잖아. 그래요. 뭐였더라? x제곱 계수분의 상수항 절대값. 네?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피고창. 표현이 안 돼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넣어본다. 그지? 분모가 뭐였더라? 고창. 그렇지. 최고차 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 상수항의 약수. 그죠?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숫자가 들어오면 얘를 쓸 때가 있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는데 0이 안 나와.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고민이 되잖아. 도대체 뭐야? 3 넣어야 돼, 4 넣어야 돼, 5 넣어야 돼, 뭐 넣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숫자가 들어올 때는 이걸 알고 있어야 이거 중에 넣는 게 합리적인 거니까. 아무거나 뭐 될 때까지 넣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3, 4차 방정식은 이제 고차식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써서 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하는 거니까 걔는 뺄게. 자, 선생님이 인수분해 공부할 때 인수분해 하는 식의 종류와 방법이 방정식에 갔을 때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과 같아진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죠? 그러면 서진아, 복 2차 식이 뭐였어? 네. 2제곱인 거예요. 2제곱만? 2의 배수의 제곱. 그럼 그 우리를 짝수라고 하겠다. 차수를. 그죠? 그래서 상수항을 포함해서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을 복 2차 식이라고 해. 그러면 복 2차 방정식은 뭐야? 쉽게 얘기하면 복 2차 식은 0 이렇게 되게 복 2차 방정식일 거 아니야. 그제? 그러면 우리가 이 복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복 2차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과 동일해진다. 그제? 그러면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더라? 복 2차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뭐였어? 뭐였어? x제곱을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는 근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방법은 승현아 뭐 써야 되더라? 완전제곱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변형. 그죠? 그래서 합차로 인수분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우리 복 2차 방정식 또 하나 풀어보자고. 자, 우리 유형의 103페이지에 703번 703번 자, 여기다 바로 해볼게. 자, 703번 유형 3의 대표 문제입니다. 자,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는 0
4차 방정식이 있고 곱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총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다라고 했을 때 절대값 씌운 거 구하래. 4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자, 어쨌거나 우리는 4근을 구해서 거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된단 말이야. 그치? 서진이 핸드폰에 만진단 말이잖아. 핸드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네. 자, 봐봐. 이게 일단 곱 2차 방정식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는 0을 제외한 이 좌변의 식의 종류를 판단해보면 곱 2차 식이잖아. 상수항을 포함해서 2차랑 4차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제? 그러면 이 곱 2차 식은 0꼴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곱 2차 방정식인데 곱 2차 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곱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연결만 시켜놓으면 인수분해하는 방법과 근을 구하는 방법이 동일하니까 한 개 가지고 2개 할 수 있는 거잖아. 연결만 잘 시켜놓자고.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쓰고 첫 번째 방법이 안 통하면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란 말이야. x제곱을 치환하자고. 그러면 얘가 라지 x제곱 되고 치환을 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냥? 그럼 치환을 했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라 했어.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x-1 x-4는 0. 그러면 자 얘가 0일 때 라지 x는 1 또는 라지 x는 4. 근데 라지 x는 스몰 x 제곱이었으니까 다시 바꿀 거야. 그지? 그러면 자 x 제곱 1이던가 x 제곱은 4인데 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수들이 지금 근이 4개가 나왔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근데 걔네들이 각각 4근인데 절대값 씌워서 더하시오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겠지? 그래서 4근의 절대값 씌운 합은 6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다음 세 번째는 오늘 오메가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에서 개수가 좌우 대칭인 식을 인수분해하는 걸 배웠어. 그리고 쌤이 그 개수가 좌우 대칭인 식을 상반식이다라고도 한다라고도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했었어. 그리고 그 상반식은 0꼴로 만든 게 상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개수가 좌우 대칭인 4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개수가 좌우 대칭인 이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상반식의 인수분해 개수가 좌우 대칭인 식의 인수분해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였더라? x제곱으로 묶는다였지. 그제? 근데 얘는 방정식이잖아. x제곱으로 나눠. 는이 들어있는 등식이니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 생각해. 그리고서 식을 정리합니다. 치환할 수 있게.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뭘 치환할 거냐면 x 플러스 x분의 1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치환한다. 이게 큰 틀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 우리 대표 유형 4번에 707번 한번 가보자고.
자, 실근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잘 봐봐. 4차 방정식이지.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근이 2개일 수도 있고 4개 다 실근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개수를 좀 봅시다. 1 똑같잖아. 플러스 5 똑같잖아.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인데 가운데 2차 항을 기준으로 개수가 플러스 5 플러스 1 이렇게 개수가 좌우 대칭인 상반식을 는 0으로 만들어 놓으면 상반 방정식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상반 방정식을 푸는 방법 첫 번째 x제곱을 양변을 나눈다. 그럼 나눠봅시다. 나누면 x제곱 된다. 그냥 그 다음에 얘랑 짝꿍이거든. 1을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분의 1 된다. 얘 x로 나누면 5x 얘를 x로 나누면 x분의 5지 하나 약분되니까. 그 다음에 얘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짝꿍이 있죠. 얘랑 x제곱으로 나누면서 짝꿍이고 얘랑이 짝꿍이야. 그래서 그걸 2개씩 붙이잖아 지금. 여기 정리하는 걸 보면 됐지? 자, 그럼 이제 식을 정리했어.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는 거냐면 x 더하기 x분의 1 아니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치환할 건데 자, 얘는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2 빼주면 되지, 그지? 그럼 2 빼는 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빼놓을게. 얘는 5로만 묶어버리면 되는 거다, 그지? 그럼 5로 묶으면 이렇게. 그리고 상수는 이렇게 될 거다. 자, 이게 식정리가 여기까지가 지금 끝난 게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해서 식을 방정식을 풀 생각을 하겠죠? 그럼 얘는 t로 보는 거야. 그러면 t제곱 5t 마이너스 6은 0 됐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6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1은 0. 자, 그럼 이제 t 대신에 원래의 t가 x 플러스 x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에 대입해 볼게. 오케이? 그럼 대입하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이지. 여기에 대입하면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은 여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 했던 일을 좀 봐봐. 지금 얘가 이 상태는 몇 차 방정식이냐면 x랑 곱하면 얘는 2차 방정식밖에 안 돼. 근데 처음에 4차 방정식이었어. 그제?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했냐면 x제곱으로 나눠서 식을 정리했어. 그럼 x제곱으로 나눴던 걸 다시 곱해주면 원래 식과 같아질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나눴던 x제곱을 다시 곱해. 우변은 0이니까 우변에 곱해도 0은 0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 x제곱이라는 거는 뭐냐면 x 곱하기 x잖아. 그러면 하나의 x는 얘네들한테 곱하고 하나의 x는 얘네들한테 곱해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얘한테 x를 곱해주면 x제곱 6x 플러스 1이지. 얘한테 x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지. 그러면 2차의 인수 두 개로 지금 인수분해가 됐고 얘가 0이던가 또는 얘가 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제? 그러면 x제곱 6x 플러스 1이 0이던가 이게 0이다야. 그럼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인데 여기에 2개 들었고 여기에 2개 들었는데 문제에서는 실근만 구하래. 그러면 2개 다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판단하는 건 판별식이지. 얘는 판별식 쓰면 0보다 작다지.
그럼 얘는 허근이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두고는 구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면 큰의 공식에다가 넣고 구하는 거야. 짝수 공식 a분의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니까 이 루트 1. 자, 요게 실근이다라고 실근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택을 하는 거야. 그죠? 실근이 안 나오는 곳에서 굳이 근을 구해서 구해보니까 허근이네 라고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야 되나? 아 겁나 좋아하는 거 꿀받아. 같은 말이라고. 자, 봅시다.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있는데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 그지?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 한 개가 더 있네. 차수만큼 식의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봅시다. 3차 방정식을 우리가 나타내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최고 차항의 계수 A라고 잡을 거야. 그러면 A, B, C, D로 놓겠죠. 요렇게. 그죠? 근데 이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다 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면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A인 이 3차 방정식을 우리가 세우려고 해. 자, 그럼 세우면 어떻게 될까? 근 알파를 가지려면 인수로 x-알파를 갖겠지. 베타라는 근을 가지려면 인수론 x-베타. 감마라는 근을 가지려면 일단 이렇게 맞춰줄 수 있어. 그지? 근데 얘네들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x세제곱의 계수가 1인데 x세제곱의 계수가 a여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지. 근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세운 이 좌변식하고 문제에서 준 이 3차 방정식의 좌변식은 같은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제 같다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지. 됐지? 그러면 좌변식과 우변식은 같은 거다. 그럼 이제 우리 우변을 좀 전개해보자. A하고 X세제곱. 그지? 그 다음에 X제곱의 계수들은 두 개 나오면 하나씩 나오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지.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제? 그 다음에 x의 계수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상수항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다. 그제? 자, 그러면 좌변 한 번만 다시 써놓고 자, 이제 공식이 이거 제곱 빠졌다. 양변을 A로 나누자. A로 나눌 거야. 자, 그러면 A로 나눠서 씁니다. 아, 이것도 세제곱이다. 그죠? 자, A로 나누면 X 세제곱이지. A분의 BX 제곱이지. A분의 C X지. A분의 D지. 우변을 A로 나누면 얘 띄면 된다. 그죠? 그럼 남는 게 X 세제곱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좌변하고 우변하고 식이 같으니까 비교하려고 해. 비교하려고. 그러면 X제곱의 계수인 A분의 B는 우변의 X제곱의 계수인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랑 같을 것이고 X의 계수는
우변의 x의 개수랑 같을 것이고 상수항은 상수항 1이 같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만 다시 한번 해보자. 세 근의 합이잖아. 알파, 베타 플러스 저거는 그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세 근의 합이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둘곱 합이라고 부르는데 두 근의 곱의 합이잖아.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는 a분의 c다. 세 근의 곱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마이너스 곱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 자, 요거 쓴 거니까 자, 요 부분은 이제 지울게. 역으로 2차 방정식 때도 우리 똑같았잖아. 비교해보자. 2차 때 뭐 했냐면 x 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했어? (1x) 제곱이고 x의 개수는 뭐가 됐더라? 마이너스 두분의 합 상수항은 플러스 두분의 곱. 이거 했지? 맞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그냥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3차에서도 해보자는 얘기야. 3차에서 자, 그러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고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3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일단 10부터 세우자. 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나오려면 세 개의 인수가 x-알파, x-베타, x-감마는 0.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가 결국 여기에 이 우변식이 전개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플러스 x의 개수는 둘곱 합이 되겠죠. 상수항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죠?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지. 그죠? x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세 근의 합, 줄여서 우리 마이너스 세 합이라고 할 거야. x의 개수는 플러스 둘 곱 합, 두 근의 곱의 합, 둘곱 합. 상수항은 마이너스 세 근의 곱, 세곱. 이렇게 기억을 좀 하고 있자. 3차 방정식을 이제 우리는 빠르게 구하기 위해 정리된 부분을 기억할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얘로 이제 이런 얘기 할게. x 세제곱의 개수는 1이고 세 근이 1하고 3하고 마이너스 2다. 이걸 만족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제 이걸 적용시키는 거야. 그렇지? x 세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1x 세제곱. x 제곱의 개수는 세 근의 합에다 마이너스를 주면 돼. 그지? 그럼 일단 세 근의 합을 더하면 2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2 x 제곱. 그제?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플러스 둘 곱합이야. 그럼 두 근의 합 생각하자. 둘이서 곱하면 3,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지? 플러스니까 부호 그대로. x의 개수는 플러스 둘 곱함. 상수항은 마이너스의 세곱이니까 세곱. 얘네들 셋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주면 이렇게 빨리빨리 하자는 얘기지. 알겠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같이 해보자. 자, 푼 사람들도 한번 또 들어보면 좋고요. 아니 못 푼 사람들도 듣고 마무리할 수 있게 다시 풀어보고요. 자, 봐봐. 2,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우리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세근이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하고 감마분의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은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지? 알파, 베타 자, 요게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지 첫 번째. 둘곱의 합은 이거분의 이거의 플러스죠. 세곱은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죠. 순서는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그지? 그러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냥 그 다음에 둘곱 합은 a분의 c. 세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그럼 이제 쟤네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뭐부터 구해야 돼? x 세제곱의 개수 여기 봐봐라. x 세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는 x 제곱의 개수하고 x하고 상수항하고 이거 찾아야 돼. 근데 x 제곱의 개수는 뭐야? 마이너스 세합이잖아. 그럼 세근의 합을 구해야겠죠. x 개수는 플러스 둘 곱 합이잖아. 그치? 상수항은 마이너스 세 곱이잖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세합 구해야지. 세합이 뭐야? 여기서 근은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하고 감마분의 1이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이게 세합이지.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그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통분해야 되잖아.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세 합이 x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 x 제곱의 개수가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둘 곱 합 구해야 되는 거죠. 둘 곱 합은 우리가 줄인 거잖아. 두 근의 곱의 합을 둘 곱 합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 이게 둘 곱 합이잖아. 그제? 그러면 얘는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가 마찬가지로 분모의 최소 공배수고 얘는 감마 감마 알파 알파 베타 베타니까 분모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겠네.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둘 곱합은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러면 플러스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곱은 색은 얘네들 곱하는 거니까 그죠?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세곱에 마이너스를 곱한 게 상수항이다. 이해되지? 자, 혈내근에 대한 얘기야. 3차 방정식에서도 혈내근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이게 같이 근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혈내근인데 개수들이 지금 A, B, C, D잖아. 자, 이 A, B, C, D 개수가 유리수야. 유리수야. 그리고 이제 세 근 중 한 근이 무리수인 근이 나왔어. 그게
P 플러스 Q 루트 M. 세 개 근 중에 한 근이 이렇게 무리수인 근이 나와서 근은 무리수, 개수들은 유리수라면 반드시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으로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애가 반드시 켤레근이다 라고 하는 거지 카영아. 그 다음에 개수가 실수 조건일 때도 있잖아, 그지? 이번에는 개수들은 실수야. 그리고 근이 허근인데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자, 상대적이다라고 해서 근은 허수, 개수는 실수, 근은 무리수, 개수는 유리수 조건. 반드시 이때만 켤레근이 되고요. 만약에 유리수 조건이 아니거나 실수 조건이 아니면 켤레근을 갖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쓰면 안 돼. 예외가 있다는 얘기야.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근이 허수, 개수는 실수. 그럼 반드시 이거에 대한 켤레근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애가 켤레근이 될 것이고 P-Q I 얘가 켤레근이 된다. 이게 켤레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켤레근에 대한 유형이 이제 유형 9번의 대표 문제 726번 보는 건데 3차 방정식이 있어. 얘는 개수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유리수 맞고 A랑 B가 나머지 이제 모르는 이정 개수들이 지금 잡혀 있는데 걔네들도 유리수야. 그럼 결국은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들은 유리수야. 그지? 그리고 근이 무리수인 근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가 있을 것인데 무리수 근이고 개수들이 유리수라면 반드시 근은 세트로 존재하고 켤레근이 존재하니까 무리수 부분의 부호는 반대로. 그럼 너 3차 방정식인데 근 2개는 얘네들이 확실해. 그럼 하나가 더 있을 거 아니야? 걔는 모르니까 알파라고 놔야지. 됐지? 자, 그러면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알파를 알아야 된다고. 그지? 모든 근을 다 알아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A랑 B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분의 이거 모르는 게 있지? 이거분의 이거 모르는 게 있지? 이거분의 이거 모르는 게 없어. 그러면 A분의 D는 세 근의 곱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 세 가지 중에 세 곱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알파 곱하기 얘네 둘 곱하는 거다. 1 플러스 루트 2 이게 세 곱이야. 그럼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자 이거 전개하자. 합차 공식이다. 그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알파가 3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세 근이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 요게 세 근이라는 걸 알았고 그럼 세 근의 합은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 이게 세 근의 합이야. 그럼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그게 마이너스 A겠다. 플러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는 없어지고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 나오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둘 곱의 합은 얘네들이 곱하고 식 세우면 이런 거잖아.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3에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곱하면 이게 돌고 합이죠. 그제? 그러면 이게 A분의 C니까 이거 계산하면 B네. 그제? 그럼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3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3 분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 루트 2. 그게 B.
플러스 마이너스 빵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7, A는 1 요거 갖고 답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A랑 B랑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699번 자 이거 4차 방정식이야 그죠? 근데 이걸 전개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공통식이 보이면 치환해서 우리는 풀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야 공통식이 보이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 x제곱 마이너스 3x 그러면 우리는 쟤를 치환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야 그죠? 그러면 t는 x제곱 마이너스 3x다 라고 치환했어 자 그러면 치환을 하고 나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자 치환을 했더니 2차 방정식이 됐고 가영아 2차 방정식이 됐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는 0 그러면 자 얘는 t는 4 또는 t는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t는 원래 뭐였느냐 x제곱 마이너스 3x였으니까 다시 대입할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에 는 4 넘기자 그럼 4는 0이야 t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넘기면 자 각각이 인수분해가 또 깔끔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1은요 그럼 그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1 또는 2 자 문제에서는 양근의 합을 물어봤어 양근이라는 건 양수인근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4랑 1이랑 2랑 이렇게 세 개의 합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다 그게 분수인근 빼고 710번 자 어떻게 풀어야 되나 보자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가 있어 그 3개 중에 3이라고 하는 근 하나는 알려줬고 나머지 모르는 게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럼 우리는 알파랑 베타랑 K랑 구하라 그랬는데 문제에서 K랑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얼마야? 물어본 거야 그럼 알파 베타를 구하려면 이 방정식에서 모르는 개수인 K 값을 먼저 찾아야지 나머지 두 근을 구할 수 있고 그럼 K를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이니까 그는 대입할 수 있으니까 3을 대입해서 K를 먼저 구할 수 있겠다 그제? 그러니까 우리는 X 대신에 3을 대입합니다 근이니까 27 9K 그냥 3 넣고 분배합니다 3K 플러스 6 마이너스 9는 0 그럼 K는 자 마이너스 3K를 넘기면 플러스 3K지 자 얘네 둘이서 하면 마이너스 3이지 얘 3 빼면 24인가 그지? 그러면 K는 8 자 그럼 이제 K 구했어 그럼 이 구한 K를 개수로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이 3차 방정식은 X세제곱에 마이너스 8 X제곱이고 10Xg 마이너스 9는 0 자 그럼 이제 이게 3차 방정식인데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3하고 알파하고 베타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나머지 두 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봐 생각해봐 이거 3차 방정식이야 3,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그래 그럼 인수정리라는 건 이미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우리는 하나 알고 있는 거잖아 3 대입하면 0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x-3이라는 인수 곱하기 나머지 인수를 조립제법에서 구하겠지 개수들 빠진 거 없잖아 1 마이너스 8 10 마이너스 9를 3으로 나누는 거다 그죠?
더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더하면 마이너스 5 뭐야? K 잘못 넣었어? K가 4가 나오네? 계산 잘못했네. 응? 3K가 아니라 6 마이너스 6. 아 이거 6K구나 6K. 오케이 이상하면 빨리빨리 얘기해주면 돼. 알지? 너네가 맞아. 틀린 거 찾아내는 거다. 여기 6K다. 마이너스 6K가 넘어가는데 마이너스 3K라고 놓겠다. 그죠? 그럼 K를 사. 망했어. 다시 요거 쓰자. 요거 다시 합시다. 자 그럼 다시 K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X세제곱이고 마이너스 4X제곱이지. 6X 마이너스 9. 그럼 이제 개수들 다시 쓸게. 1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9. 자 3으로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더하면 9. 오케이 빵 나왔어. 그러면 2차의 개수들이 얘네들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머리를 좀 쓰자고. 봐봐. 얘가 0일 때 근 하나고 3차니까 여기가 0일 때 근 두 개가 들었어. 그제? 그러면 얘를 쓰면 이런 거 아니냐. x는 3이라고 하는 근 하나 나왔고 나머지 두 근이 여기 들었는데 결국 얘가 갖는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지.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구하겠는데 안 구해진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그럼 근해 공식에서 그 두 근을 구할 게 아니고 우리는 알파랑 베타랑 합의 값만 알면 되잖아. 각각의 값은 상관없잖아. 그러면 큰 값의 수야 형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얘는 1이야. 그제? 각각을 구할 필요가 없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얘를 가지고 근해 공식에서 각각의 근을 구할 필요 없잖아. 합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1 나왔지. K 4 나왔지. 그러면 이것 값은 4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5가 되는 거지. 그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여기서 또 아무 생각 없이 근해 공식에서 그걸 구해서 이 문제를 풀어놓고 시험 볼 때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제? 자, 대답 좀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해줘. 3차 방정식이야. 근이 3개가 있어. 그지? 그러면 그 근이 3개가 있었을 때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3개 중에 같은 2개의 근이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지? 근데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3차 방정식이잖아. 무조건 인수정리 이용해서 근 한 개는 찾아내야지 문제가 풀려. 그게 스타트야. 그러면 지금 K를 모르는데요. 상관없어. 대입해서 K도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0돼. 1? 오케이. 그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그러면 X 대신에 1을 대입해서 0이 된다라는 건 얘가 인수로 X-를 갖는다는 얘기야. 그제? 그러면 나머지 저 2차의 몫의 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조립제법 하는 거야. 그러면 개수들이 1, 2차 항이 없네? 그럼 2차 개수는 0이니까 그거 생각해서 쓰자. 1, 빵.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상수항 2K. 그리고 1로 똑같아. 개수 안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렇게 그냥 개수 넣고 우리 조립제법 하면 되는 거야. 1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오케이. 쭉 나왔어. 자 그러면 요 2차의 몫의 개수들이 지금 이거니까 1x제곱에 1x에 마이너스 2k.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가 0일 때 근 1개가 있고 얘가 0일 때 근 2개가 들었네. 그럼 이제 우린 이 상황을 쓰면 x는 1이던가 또는 이게 0이다야.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근 3개 중에 하나가 1이라는 건 알아냈어.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이 나머지 두 근 중에 무엇을 가졌을 때 중근이 될 수 있어? 이 두 개 중에 1이 하나 있으면 1이 중근이지.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얘가 1인데 나머지 두 개 똑같은 거. 얘네들이 이렇게 2라고 근을 가져버리면 그땐 2라는 중근을 가질 수도 있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 포인트야.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는 중근이 1일 때. 그럼 중근 1이라는 건 여기서 나온 이 근 1이라는 걸 얘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한테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맞냐? 그러니까 얘한테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k는 0. 그러면 k는 1 나와. 그죠? 근데 두 번째는 그럼 어떤 경우야? 중근이 1이 아닐 때지. 1이 아닌 중근을 2, 3,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처럼 그냥 얘가 1이 아닌 중근을 갖는 경우. 이해했어? 그러면 얘가 1이 아닌 중근을 가지려면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0이면 얘가 중근을 갖겠지. 이제 그러니까 그때 판별식을 이제 여기서 얘를 따져주는 거야. 그럼 D는 B 제곱 마이너스 4 A C 그게 0이면 얘가 1이 아닌 중근을 얘가 갖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K는 8분의 1이냐? 8K 넘기면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 맞지? 네. 마이너스 8분의 1 그러면 K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나눠서 생각하는 거 요거 잘 이해해 놔야 돼. 이 문제의 키는 중근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이제 타이밍 같이 봐야 되는.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야.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이 시계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묶였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곱셈 공식. 그 두 가지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세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둘 곱 합은 a분의 c 세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자 일단 요거 찾아놓고 자 이걸 바꿀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감마를 넘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맞지?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라고 쓸 수 있죠. 그지? 부호 맞지? 자 그 다음에 베타 감마는 알파를 넘기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감마 알파는 베타를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그럼 얘네들이 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 한차도 마이너스 뽑아내고 마이너스 뽑아내고 마이너스 뽑아내고 마이너스 3개를 곱하면 전체 보면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네들은 싹 이제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마이너스 내버려두고 요거 계산하고 거기다 마지막에 마이너스만 곱해줘도 우리 답하자고. 그러면 이거 전개할 수 있지. 2의 세제곱항 2의 세제곱 2의 제곱항의 계수들은 알파, 베타, 감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2의 제곱 2의 1제곱항의 계수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지.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쉽게 되는 거는 곱셈 공식을 외우고 있다 라는 거야.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계산만 해보자. 자 마이너스 하고 얘 8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랑 4랑 마이너스 8
얘는 1 곱하기 2.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답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